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사회에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장 개학을 하면 방역을 강화해야 할 텐데 이 열 감지 시설은 부족하고 지역 간 유동 인구가 잦은 터미널 방역 관리도 문제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서 대구를 오가는 고속버스 터미널. 대구에서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승객이 급감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버스 안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하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70~80% 정도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고 참 상당히 불편하죠.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부모들도 걱정입니다. 학교 대부분이 출입문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 학생들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출입문에도 대학병원처럼 열 감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열 감지로 검사를 좀 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걸리면은 일파만파 커지니까는 학부모로서는 되게 걱정이 지금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열 감지 카메라는 강원도 전체에 45대밖에 없습니다. 10대가 넘는 곳은 양구군이 유일하고 강릉시는 8대, 원주시와 춘천시는 2대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한두 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대여 요청이 급증하면서 1차 선별진료소인 보건소에도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어 방역 현장은 더 바빠졌습니다. 요청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추후로 해가지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강원도의 방역 대책은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원 하늘길에 이어서 바닷길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국내외 여객선들이 모객 부진으로 운항 재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일본 관광 불매운동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한 DBS 크루즈 페리는 당초 이달 말까지 휴항을 신청했습니다. 탑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 문제로 3개월 동안 운항을 중단한 건 2009년 취항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DBS 측은 최근 3월 말까지로 휴항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경영 악화와 정기 검사를 이유로 내놨는데 해외 크루즈선에 코로나19 감염 소식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모객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운항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모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휴항을 끝내고 정규 운항을 하려 했던 울릉도 여객선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릉항은 이달 28일부터, 묵호항은 다음 달 20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선사 측은 3월 말, 4월 초로 운항 재개 시점을 미뤘습니다.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버리니까 운항하면서 이제 여객이 너무 없을 때는 또 휴업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일단은 운항은 그때부터는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한러일 3국을 운항해온 DBS 크루즈 페리는 가뜩이나 누적 적자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항로 유지마저 낙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연안 여객선도 예약 문의가 많지 않아 정상 운항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재난이기 때문에 휴항의 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길에 이어 이제는 강원도의 바닷길마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광재 전 도지사의 원주 갑선거구 출마 촉구 건의를 놓고 지역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 전 지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후보 경쟁자들은 반발하고 같은 당내 의원들은 누구 하나 나서기를 꺼리는 모양새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총선 출마를 촉구하는 연명 건의문. 민주당 강원도 의원과 원주시 의원들이 이 전 지사의 원주 갑선거구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 지사가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와 충북, 경기 일부 지역 총선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 도내 시 군의장 15명도 이 전 지사가 강원 지역 총선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주 갑선거구에 지난해부터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쟁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략 공천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경선에 참여하셔서 정정당당한 후보로서 출마 촉구 건의문에 이름이 오른 의원 일부가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꼼수 추대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지사 출마를 원하는 원주 지역 민주당 내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원주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발표하지 않는 걸 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이 전 지사 전략공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의 출마 여부를 두고 지역 여론이 양분될 조짐마저 보이자 이 전 지사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조만간 이 전 지사가 총선과 관련된 본인의 역할을 전적으로 당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삼척의 발전소와 LNG 기지를 조성한 남부발전과 가스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거액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돈은 주로 펜션과 원룸 등에 투자가 됐는데 경영 실적이 신통치 않아 주민들의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남부발전 인근 5천 개가 소득증대 사업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펜션 단지입니다. 73실이나 되는 비교적 큰 규모로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하면서 73명의 조합원에게 가구당 매년 100만 원 정도씩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운영을 맡은 집행부가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겨우 이뤄내고 있는 성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이혼자이나 사무자이나 총무나 무보수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한다 하면 다 적자지 그게 인근 다른 마을에서는 대출금 2억 원까지 포함해 30억 원을 들여 모텔을 매입했습니다. 초기에는 1년에 300만 원씩 이익금을 배당했지만 2, 3년 전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연간 3억 원이 넘던 매출이 1억 원 남짓으로 줄어들어 배당을 하지 못하는 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던 실장도 다 내보내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경영이 짱구려지니까. 그래도 이 두 곳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가스공사 지원금에다 대출금을 합해서 6억 8천만 원에 이 원룸을 매입한 마을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재산세 2년치가 연체돼 있고 수도요금도 1년 정도 밀려 있습니다. 발전소와 가스기지 공사가 끝나자 입주 수요가 줄어들어 월세를 3분의 1로 낮췄는데도 절반 정도가 공실입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은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삼척시 원도급에서는 모두 220억 원이 넘는 사업비로 20여 건의 소득 증대 사업이 추진됐는데 대부분이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발전소와 가스기지의 특별지원금으로 낯선 소득 사업에 뛰어들었던 주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강원대는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격리시설 운영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강원대는 전체 중국인 유학생 446명 가운데 국내에 이미 와 있는 249명을 제외한 197명 가운데 77명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학생생활관 1개동을 격리 공간으로 배정하고 24일부터 이틀 동안 입국생을 수용해 3월 9일까지 14일 동안 격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간이 검역시설을 만들어 검진 이후 입소시키고 27일까지 강원대 병원 등에서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강릉 원주대와 가톨릭 관동대의 중국인 유학생 97명이 다음 달 1일까지 입국하는 즉시 병원과 보건소로 옮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유학생은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2주 동안 기숙사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등에 임시 격리할 방침입니다.
동해시가 최근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하루 9회 대구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에는 탑승자 전원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대구 지역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관내 방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 합동 상황실이 강원도청에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도청 청사 내에 ASF 현장 상황실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춘천과 화천, 양구 관계자 등 13명이 잠정적으로 한 달 동안 상주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상황을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해 총리실과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방역 울타리 완공 등 방역 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김경식 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강원도와 맥킨리가 지난 2018년 현지 실사를 실시한 뒤 투자계약서 초안까지 검토했지만 1년도 더 지난 1월 20일 협상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자산실사 협약을 다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국 투자법인이 알펜시아를 매입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관련 조례와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알펜시아 매각을 전담하고 있는 TF팀 해체와 매각 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가 감자 소비 촉진과 농가를 위해 오는 3월 4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7개 하나로마트에서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원 감자는 지난해 생산 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며 전년보다 도매 시장 가격이 15% 낮아졌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감자 재고량이 15,800톤으로 파악됐다며 평년 가격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번 특판 행사 등을 통해 적정 재고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폄훼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천 지역 사회단체가 규탄 걸기 대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번영회 등 화천 지역 사회단체들은 환경부 장관이 최문순 지사에게 사과를 했지만 간접 사과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사과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로 예정된 환경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범군민 걸기대회와 가두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산양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이나 타 지역 산양삼이 평창 산양삼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제도는 산양삼의 품질 검사 결과 그리고 생산지, 생산자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산 이력제는 생산 신고된 생산지와 산양삼 재배 농가에만 적용되고 생산 적합성 검사를 마친 산양삼만 평창 산양삼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영월군이 한반도 지역 인근에 전기카트 체험장을 조성합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한반도 습지 생태문화관 인근에 모두 320m 길이의 트랙으로 조성되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해 오는 여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은 개장된 이후에 지역 주민 조합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이 밖에도 한반도 지형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시설들을 세울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적용 대상 장목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건 고추와 피수수, 생곤드레 등 3개 장목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에는 고랭지 감자와 청양고추, 오이고추, 백태 등 4개 장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협이나 산림조합을 통해 개통출하한 농산물 가격이 10일 이상 기준가보다 낮으면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정선군은 지난 2015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억 5천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방안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신중년 활용 사업을 벌이는데 SNS 홍보와 청년몰에서 진행하는 독서 논술 지도를 담당할 신중년 6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로서 오는 28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원주 이씨 종중 분가로부터 선조 무덤 이장 과정에서 수습한 청동 그릇과 수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증 유물은 춘천시 동면 장항리에 있는 판사공 2번 묘소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수습했는데 16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동 그릇에는 꼭지 달린 뚜껑이 있으며 숟가락 끝은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처리했습니다. 춘천박물관은 기증 유물은 매장 주체가 명확한 무덤에서 출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의료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오는 25일 한국건강관리협회, 26일 인성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